저희 부부는 너무 잘 지내는데도 저희 애기가 자기 눈에 아빠가 안 보이면은 아빠 바람난 거 아니야?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귀여워. 유튜브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세포 언니 보나? 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세포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요즘에 부부 상담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방송 결혼과 이혼 사이에서 네네. 화제 커플들 상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송 출연하고 있고. 저희 세포 언니랑 찍었던 영상이 네. 74만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이번에도 조회수 달달하게 뽑아주시네요. 네, 100만이 넘어야 될 텐데요. 아, 바람은 폈던 사람이 또 피게 되는 그럼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많이 받는 것 중에 어떤 거냐면 내가 사실은 유부녀랑 바람을 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유부녀랑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시키고 그 유부녀가 또 바람이 났다는 거죠. 다른 미혼인 사람하고. 그래서 본인이 똑같은 처지가 되고 나니까 너무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 이런 상담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내가 상간녀였다가 유부남과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바람을 폈다라는 상담보다 남성분들의 그런 상담이 훨씬 많습니다. 그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내가 바람 피면 50%만 용서하고 50%는 깨끗하게 단절합니다. 여성분들이 80, 90%가 용서를 하고 10%만 단절하고. 그 용서하는 이유가 거의 돈 때문인 거 같나요? 아니요. 애들 때문입니다. 애기들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인 게 제일 큽니다. 아직까지 내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남자들은 사랑하지만 배신감이 너무 커서 깨지는 건가요? 남성분들은 제 고자가 아닌 이상 내 여자가 딴 남자랑 자는 거 못 견딘다고. 그걸 아는 순간 정을 띱니다. 근데 여자들은 괜찮아. 그냥 배설의 욕구였을 뿐이야.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자기 위로를 해서 용서를 하려고 하죠. 경제적인 이유도 크고 사랑하기 때문에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근데 여성분들은 실제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바람을 많이 펴요. 근데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보통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을 때 어떤 불안이 심각하신 분들, 우울이 심각하신 분들이 외로움을 심각하게 느끼고 남편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24시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는 결핍에 대한 문제를 성적으로 풀려고 할 때 그 불안이나 우울을 성욕으로 어떤 성적인 행위로 상쇄하려고 할 때 바람을 많이 피고요. 그러면은 바람둥이였던 사람이 네. 개가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죽다가 깨어나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뭐 연애 때는 그랬지만 이제 결혼하면 안 하겠지. 또 아니요. 그런 케이스. 일은 없어요. 연애 때 바람 폈던 사람하고는 빨리 끝내세요. 또 바람 핍니다. 결혼해서 핍니다. 제가 그 케이스는 너무 많이 상담을 해서 그거는 거의 90%는 그렇다고 봐야 돼요. 10%는 아닐 수도 있겠죠. 아, 정말. 그럼 다들 자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그렇죠. 나는 운명이니까. 그렇죠. 제가 나한테 다시는 안 그런다 그랬으니까. 설마 지가 또 그러겠어? 또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바람 피다 걸렸어요. 네. 응? 걸렸는데 막 죽도록 맞았어. 나한테 맞은 게 아니라 저쪽 여자 다른 남친한테 걸려서 죽도록 맞았어. 아니면 유부녀랑 바람 피다가 소송을 당해서 난리가 났거나 죽다 살아났어요? 음. 생존의 위기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생사가 왔다 갔다 했어. 그러면은 어쩌면 개가천선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그냥 소송당한 사람 또 당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연애 때는 바람 핀 사람은 무조건 깨져야 되고. 네, 깨라. 헤어져라.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갑자기 피고 돌아온 케이스는 또 받아주라고 해주시잖아요. 아기가 있을 때는 받아주라고 제가 얘기하죠. 애기 없으면 아기 없으면 웬만하면 헤어지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기 없으면 헤어져라. 아기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죽다가 살아났다.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애들 있고 가정이 깨질 것 같고 막 풍지풍파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괜찮아요. 괜찮은 케이스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가정이 애도 잃어버릴 뻔했고 가정도 잃어버릴 뻔했고 저쪽 남자한테 소송도 당하고 매도 맞고 막 이러면은 회사도 잘릴 뻔하고 내가 이거 40, 50 됐는데 내 인생 똥날 뻔했어? 이런 정신 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애기의 유무가 진짜 중요해요. 그럼요. 자식한테 남자들은 정말 많은 걸 걸거든요.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절대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도 존재할까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상대방을 좀 단속하거나 구속하려고 하면은 옆에서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어차피 할 사람은 해. 그럼요. 절대 바람 안 피우는 사람 같은 건 없고 인간은 통제할 수 없어요. 그 굳이 이렇게 단속하고 구속할 필요는 없는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필름 피고 안 필름 안 핍니다. 그냥 믿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데 믿는 동안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신하면 불신하면서 불편하고 도끼에 찍히겠지만 안 믿는 도끼에도 찍히거든요. 그러면 뭐 통금을 한다거나 이런 게 그렇게 의미가 통금은 있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어느 몇 시 정도로? 새벽 1시가 넘어가면 그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3시에 들어오는 거는 반드시 남녀와 문제가 있는 거고요. 1시는 넘기지 않도록 귀가하는 게 부부 사이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동성 친구랑 막 놀다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1시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도 생각해요. 1시. 그럼요. 저는 아이들한테도 1시까지. 애기들 네. 지켜요 그거를. 애들 지키죠. 놀면은 금방 3시인데. 그래? 착하다. 근데 저도 엄마 통제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12시 잡으러 오니까 잡혀 들어가. 저도 12시 잡으러 갑니다. 놀게 해주세요. 네? 놀게 1시까지 놀게 해줘요. 놀게 이거 해주세요. 편집해 주실 거죠? 바람이 나는 순간은 제일 많이 나는 게 아내가 임신했을 때 20-30%가 납니다. 임신했을 때 아내하고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아내들도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뱃속에 아기가 있다 그러면 네.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납니다. 그거를 들켰을 때는 네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그럴 때 들켰을 때는 잘못했다고 빌죠. 근데 아까 백설마녀님이 얘기한 대로 애들이 크고 바람이 났을 때는 나는 내 인생을 자식하고 너를 위해서 돈 버는 기계로 살았어. 그렇게 내세우죠. 적반하장을 시작하죠. 딱 임신했을 때는 엄청 빌어요. 빌죠. 그때는 빌어요. 많이 빌고 용서도 해주고 임신을 했기 때문에 거의 99%는 용서를 하고요. 근데 사내 불륜이 제일 많다고 하셨어요. 아유 그럼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반드가 가장 많습니다. 사내 불륜이 그럼 전체 불륜 중에 한 45%? 그 다음에 동창회 이런 것들이 동창회가 한 20%, 30% 가까이. 그 다음에 술집, 그 다음에 성매매. 사내불륜애 같은 경우는 관계가 굉장히 오래된 케이스가 많아요. 몰래 만날 수 있는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들키기가 쉽지 않구나. 쉽지 않아요. 일 때문에 계속 만나고 일 때문에 연결을 하고 통화하는 것도 낮에 자연스럽고 낮에 만나고 낮에 호텔 갔다 오기도 좋고 모텔 가기도 좋고 밤에 회식이라고 같이 있기도 편합니다. 출장을 가도 편해요. 1박 2일도 편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길어요. 함께 하는 시간이. 그래서 쉽게 안 헤어져요. 보통 평균 3, 4년 후에 알게 돼요. 너무 그때는 이미 너무 깊어져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그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상대방이 기혼인 경우가 많아요? 미혼인 경우? 기혼인 케이스가 더 많아요. 왜냐면 나이대도 그렇고 그 직장을 생활하면서 오래 사귀었잖아요. 네. 사귀다가 결혼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미혼을 만났다가. 저쪽 배우자는 완전 똥 밟는 거죠. 얼마 전에도 땡땡 연예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비 신랑이 밝혀냈잖아요. 네. 저도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기혼일 때랑 미혼일 때랑 떼내기 쉬운 거? 네. 기혼일 때가 훨씬 떼내기가 쉽죠. 알려지지 않게끔 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떼내기가 쉽고 미혼일 때는 살겠다고 덤벼들기가 너무 많아요. 살겠다고 덤벼드는 케이스가. 이혼해라. 어차피 준비 다 됐다. 먹고 살기가 좋잖아요.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알려도 뭐 상관없다는 거 배째라는 거죠. 상대방이 임신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창회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창회는 나가면 안 됩니다. 저는 동창회 안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네 남편이 동창회 나가겠다 그러면은 딱 칼을 입에다 물고 날 죽이고 나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제가 시키거든요. 어렸을 때 못생겼던 애가 예뻐져서 나와도 반갑습니다. 맞아. 못생겼던 남자애가 멋있어도 나와도 반갑습니다. 왠지 능력 있는 남자 아우라가 있거든요. 네. 동창회 나가보신 적 있어요? 나가본 적이 있어요. 5명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첫사랑이었다고. 헐. 근데 그 5명이 딴 여자들한테도 첫사랑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작업 멘트일 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첫사랑이었기도 했겠지만 저는 뭐 그게 멘트인 거 아니까